경영 악화에 시달리던 일본 항공에서 상상도 못했던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4일 오키나와 나하공항을 이륙한 자1기가 해상 5,000m 상공에서 좌측 엔진이 폭발하며 불이 붙은 것입니다. 기체는 심하게 흔들렸고 폭발음도 크게 울려 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탑승객에 따르면 엔진에서 화염 방사기처럼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충격적인 광경에 죽는 줄 알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객실 내부에서는 산소 호흡기까지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비행 중 창밖으로는 엔진 덮개가 떨어져 나가 너덜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엔진 팬 블레이드 22개 중 1개는 완전히 부러졌고 또 하나는 절반이 절단되었습니다. 이에 내부 엔진까지 망가졌으며 떨어져 나온 부품으로 몸통과 꼬리 날개에도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카울이라 불리는 엔진 덮개까지 날아갔을 만큼 심각했던 상황입니다. 해당 비행기에는 189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항공은 블레이드에 생긴 미세한 손상이 피로 파괴되면서 발생한 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덮개가 날아간 것은 진동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들은 기사마다 수백 건의 댓글을 달며 상황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날개옆 좌석에 앉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엄청난 충돌 감각과 폭발음을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비를 못하는 항공사는 다시는 타고 싶지 않습니다. 부러진 칼날은 총탄과 같은 파괴력을 지녔다. 객실로 날아오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경영난에 빠진 항공사들은 안전비용부터 줄인다. 내년 이후부터는 더 극심한 사고가 터질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이 사고가 발생한 지 며칠 후인 지난 8일에도 유압계통 이상으로 이륙 직후 출발 공항으로 되돌아온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국토교통성은 출발 후 문제가 생겨 되돌아오는 경우는 연간 300건이나 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일본 양대 항공사의 올해 적자는 아나가 5조 5천억 원, 잘이 2조 5천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에 국내선 운항 스케줄을 2021년 1월까지 4,000편이나 간편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아나는 약 3,500명을 구조조정하고 항공기도 30대 매각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잘은 2010년 이미 파산한 경험까지 있습니다. 이때 잘은 화물기 10대를 모두 정리하고 여객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이런 판단이 대규모 적자를 일으켰고 또 한 번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항공사들은 현재도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화물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며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일찌감치 승객 좌석을 떼어내 화물기로 개조하는 등 역발상 전략이 통한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대응을 하며 같은 기간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에 일본 언론들은 대한항공이 어떻게 흑자를 봤는지 심도 있게 분석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방역 물품 등에서 항공 화물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박은 백신 운송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작년 6월 의약품 수송에 관한 국제 인증인 CIV 파르마를 획득한 상태입니다. 냉장, 냉동, 정전 대비 등 280여 개 항목을 까다롭게 평가해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해당 인증을 받았던 업체는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 등 전 세계 18개 항공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항공이 백신 원료 물질을 유럽으로 운반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약 800kg인 원료를 마이너스 60도 이하로 보관하며 운송을 한 것입니다. 별도의 전원장치 없이도 120시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들은 이 백신은 어디서 사용하는 걸까? 가능하다면 그 백신은 맞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오는 16일 일본으로도 이 백신 원료 물질을 운송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원료 물질이 한국에서 생산돼 일본 위탁 생산 공장으로까지 이동되는 것입니다. 이는 11일 일본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억 2천만 회분 도입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제약사와 항공사가 없다면 일본은 백신 생산도 못할 처지입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기업혁신대상에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화물 운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용을 유지하고 흑자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0일 런던 소재 항공사 평가기관으로부터 5성급을 획득하는 표고도 올렸습니다. 이런 사유 등으로 대한항공의 주가 또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예상치도 내년부터 크게 증가해 2022년이면 6,900억 원이 된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정부는 하네다 김포 노선 운항 재개를 한국에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소규모 여행이라도 활성화해 일본 관광지와 항공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조건은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공항, 관광지, 호텔만 도는 형식의 관리형 여행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 내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한국과 일본 항공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